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간 기능 향상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더불어 여러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간은 우리 몸에서 대사 폐기물 처리나 생활 독소 해독, 술이나 화학 첨가물 해독 같은 주로 우리 몸에서 독성이 있는 것들을 독성을 없애주고 치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물론 간 말고도 장이나 폐, 피부 및 림프계도 해독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독소 노폐물을 75% 이상 해독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해독과 독소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의 세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간 건강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억하기 쉽겠죠? 두 가지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방법. 간 기능을 올려주는 영양제를 먹어주는 겁니다. 비타민 B군 설명할 때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간 해독 기능을 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영양 성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B군, 항산화제, 밀크시슬과 같이 많은 영양 성분들이 관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해독 기능이 올라가기도 하고 부족하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영양 성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영양제를 먹게 되면 바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오고 그런 느낌을 확 받죠. 피로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면역 기능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피곤한 것 같은데 이걸 먹고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피로 개선이나 면역 증가나 뭐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두 번째 이유를 잘 들어주세요. 간 기능 향상시키는 방법 두 번째, 간 부하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해독할 물질을 덜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독할 물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사 폐기물, 생활 독소, 약이나 술, 식품 첨가물 등이 있죠. 특히 먹는 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해독해야 하는 물질이 과연 뭘까요?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한국에서는 약 300가지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1인당 1년에 4kg을 평균적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식품 첨가물은 안전한 거 아니야? 논문상에서도 안정성 평가가 다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됐고 또 식품 자체에도 몇 퍼센트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그거 가지고 그래 예민하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이 여기저기 안 좋은 지인들에게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꼰대 같은 느낌도 받고 어디서 이상한 데 꽂혀 있는 그런 사람의 시선을 받기도 해서 웬만하면 이런 설명과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알고 있어야 하고 건강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품 첨가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보통 단백질 의약품하고 우리가 보통 알약으로 먹는 합성 의약품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거든요. 식품 첨가물도 이 합성 의약품처럼 화학적 첨가물이기 때문에 이 왼쪽 스몰 모레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크기 차이를 보실게요. 합성 의약품은 분자 한 개의 무게가 자전거에 비유되고 있고요. 단백질은 분자 한 개의 무게가 비행기 한 대에 비유됩니다. 이 둘의 크기 차이는 엄청나죠. 자전거 무게가 200lbs라고 하면 비행기는 3만이니까 약 15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하셨죠? 일단 합성 화합물 한 개의 크기가 매우 작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피자 치즈의 96%가 우유를 포함한 천연 재료이고 4%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카제인이죠. 카제인의 분자량을 보면 2000입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에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뽑아보면 아질산 나트륨을 한번 찾아볼게요. 분자량이 약 70 정도 됩니다. 물론 피자 치즈에 아질산 나트륨이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햄에 많이 들었죠.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 하나로 예를 들어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 1kg의 피자 치즈에 96%가 원유이고 4%가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4%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kg에 96%는 960g이죠. 그리고 4%는 40g입니다. 이 둘의 무게 차이는 되게 크죠? 4%, 40g은 정말 소량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각 분자당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카제인의 한 개 무게가 2000이고 아질산 나트륨이 70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뭐 몰 질량 계산해서 막 이렇게 정확히 몇 개인지 계산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비율대로만 단위를 좀 바꿔볼게요. 카제인 한 개에 2g, 아질산 나트륨 한 개에 0.07g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비율대로 줄인 거예요. 960g의 원유가 카제인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보면 1kg의 치즈에는 카제인이 96%, 960g, 즉 카제인 한 개 무게가 2g이니까 분자가 한 480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4%만 들어있다는 아질산 나트륨은 어떨까요? 아까 한 개 질량을 0.07g으로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4%니까 40g. 아질산 나트륨 한 개에 0.07g이니까 아질산 나트륨 571개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게 무게로 따져서 적게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분자 개수로 보면 오히려 카제인보다 많은 분자량이 들어가게 되고 많은 분자 개수죠. 그에 따라서 이 개수만큼 간에서 해독작용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시 팀원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1%라도 식품 첨가물을 적게 먹으려고 하면서 그 식재료들을 고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간 영양제를 먹어주는 것도 좋지만 간의 부하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 기능을 올리고 싶다면 이런 작은 첨가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생활독소나 약, 술도 줄이시면 너무 좋겠죠. 그 노력으로는 첫 번째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라도 요리를 해 드시고요. 그냥 계란 후라이에 김치밥, 약간의 고기로 식사를 드셔도 밖에서 먹는 가공된 음식들과 배달 음식보다 여러분들 간에는 훨씬 좋다는 겁니다. 대부분 집에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사실 필요하지도 않고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죠. 여기서 마트에서 산 냉동식품들을 그대로 조리해서 먹는다고 집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냉동식품 뒷면을 원재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는지요. 그리고 장을 보실 때는 최대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구매하시면 더 좋습니다. 농약도 첨가물은 아니지만 묻어 있으면 간 부하에 작용하는 화합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첨가물이 최대한 덜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원재료가 96%가 천연인데 4%가 첨가물이라도 계산식처럼 많은 양이긴 하잖아요. 근데 일반 마트 가공식품들 가서 보면요. 원재료 96%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볼 정도로 그만큼 원재료의 천연 재료가 되게 작게 들어가 있고 첨가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저렴한 제품일수록 식품 첨가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다 좋진 않지만 비싼 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원재료를 자꾸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식품 첨가물이 많은 소세지 같은 것들은 살짝 물에 데쳐서 요리에 사용하시면 첨가물들이 대부분 수용성이라서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섭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독소, 약, 술 줄이시는 노력도 해보시면 여러분들 간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 기능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린 간 부하를 줄이려는 노력 꼭 기억해 두시고요. 평소에 식품 첨가물 1%, 4%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지만 하루에도 정말 많은 화학물질들을 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간 기능 향상을 위해서 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만큼 최대한 화학물질을 간으로 보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